있어서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어느 부분까지는 소멸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소멸하지 않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경매를 할 때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여기서 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뭐냐면 여기서는 저당권, 근저당권. 그래서 암기해야 되거든요. 압류, 가압류.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 그다음에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보통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는 그건 곧 압류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말소 기준 권리 뭐냐면 항상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이요. 여기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있잖아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있으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어떤 순위요? 선순위. 여기서 선순위죠. 이건 선순위. 선순위라는 것은 위에 있는 것 이 말이잖아요. 선순위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또는요 전세권, 그 다음에 여기 임차권, 이런 것은 소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유치권은 언제나요? 여러분 소멸하지 않아요. 유치권은요 언제나 소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순위 보존적 가등기, 순위 보존적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죠. 후순위예요. 후순위. 그럼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소멸하고요. 그러면 여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은 후순위도요. 여기는 후순위 가등기, 후순위 담보 가등기가 아니고 뭐죠? 순위 보존적 가등기. 이런 후순위는요, 뭘 한다? 소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순위는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등기부를 딱 보면은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뭐죠? 이거죠? 이 말소 기준 권리, 이거보다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밑에 있는 것은 뭘 하고? 소멸하고. 이해됐죠 지금?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또 조심해야 돼. 여기에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만약에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해. 배당 요구. 이런 배당 요구란 말은 나 돈 받고 나가겠다 이 말이죠. 돈 받고 나가겠다. 경매가 되면 경매 대금이 나오잖아요. 그 경매 대금을 순서에서 나누어 가는 것을 배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전세권은 소멸할 수 있는 거예요. 전세권은. 아시겠죠? 그래서 뭐를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관계없어요. 지역권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지상권하고 전세권 또는요 임차권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데, 이 전세권의 경우는 소멸하지 않지만 배당 요구를 하면은 뭘 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소멸한다.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가 말소 기준 권리냐 아는 것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요,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를 한번 찾아본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 뭐죠? 여기 저당권 시작,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케이스를 하나 본단 말이죠. 여기서 보시면 그럼요, 이 이제 갑의 건물이 경매가 돼. 경락을 받는 사람은 A라 이 말이죠. 갑의 건물이 경매가 돼요. 그런데 등기부를 딱 봤더니 1번이 저당권이야. 등기부 순서를 봤더니. 그럼 2번이요 전세권하고 지상권하고 임차권이고. 그 항상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다음에 D는 근저당권. 여러분 봐봐요. 근저당권하고 저당권은 뭐라 한다? 말소 기준 권리죠. 이걸 알아야 돼 먼저. 여기 보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저당권하고 근저당권, 여기 저당권, 근저당권 있죠? 찾았죠? 그럼 둘 중에서 어디가 제일 위에요? 저당권이 더 위죠? 그러면 이 저당권을 뭐라 한다?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다,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 말소가 되는 기준이 되는 권리다 이 말이죠. 이걸 말소 기준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요, 이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뭘 한다? 소멸한다. 이것을 소멸주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근저당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경매가 딱 나오면 서로 자기가 경락받으라고 달려들죠. 왜요? 등기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한 건물을 내가 경락을 받아.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매 가격이, 감정평가 가격이 4억 5천이다. 그럼 이런 건물들은 뭐 4억 5천인데 4억 6천의 경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낙찰을 받을 수도 있어. 알겠죠? 그래서요. 그러면 이 경락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세권자는 만약 이게 2억이고 여기에 2억이고 2억이다. 그런데 경매 대금이 얼마냐? 경매 대금이 3억 7천이다.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3억 7천으로. 3억 7천 어때요? 이 사람 2억 받아가고, 그럼 이 사람은요 1억 7천밖에 못 받죠.
그럼 얼마를 못 받았어요? 3천만 원 못 받았죠. 3천만 원 못 받았을 때 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요 경락받은 경락인한테 너가 나한테 3천만 원 줘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경매가 되면 전세권을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이 전세권자가요 경락인한테 가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좀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자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는 경락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대항하지 못한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를 못한다. 당연히 이 두 가지는 뭐를 하니까? 소멸하니까 이 말이죠.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돈을 받든 못 받든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돈을 받든지 못 받든지 무조건 소멸을 해. 이것을 우리 말한다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는 소멸하고 경락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보면 이제 또 하나가 더 있죠. 밑에 보면 알겠죠? 이거는 이제 두 번째는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경매가 딱 나왔죠. 경매가 나오면 먼저 등기부를 보라고 그랬죠. 등기부를 보면서 뭘 찾으라는 거예요? 시작.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 이 세 가지를 찾았더니 여기 저당권이 있고 여기 근저당권이 있네. 둘 중에서 어디가 제일 위에요?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이 말소가 되는 기준거래요. 저당권이 그러니까 저당권 이하가 없어져. 저당권 이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당권 근저당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해됐나요? 뭐가 없어져? 저당권 근저당권이 없어지고 그러면요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아. 소멸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경락인이죠. 이 경락인이 책임을 진다. 그것을 인수한다고 얘기해. 인수한다. 경락인이 책임을 져. 인수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만약에 이 건물이 경매대금이 예상 경매대금이 5억이라고 해봐. 5억. 예상이 5억짜리 건물이라고 해봐. 근데 이 사람이 2억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말이죠. 그러면 이 경락인은 어떻게 얼마의 경매를 들어가야 돼? 1번 7억에 들어간다. 2번 5억에 들어간다. 3억에 들어간다. 경매가 얼마에 들어가죠? 여러분이 지금 경매장에 갔어. 여기 딱 돼 있어 등기부가. 그럼 내가 이제 경락을 받아야 되죠? 경락을 받으면 내가 이 건물은 원래 5억짜리다 이 말이죠. 5억짜리로 예상이 돼. 그런데 나는 경매를 얼마를 들어가야지 내가 경락을 받을 수 있죠? 1번 7억, 5억, 3억 얼마? 3억에 들어가야죠. 왜요? 이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인수된다는 말은 경락인 A한테 인수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건물을 경락받았는데 내가 책임을 져. 왜요? 이거 소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이것을 7억에 들어가면 진짜 짱 거고 5억은 그나마 조금 짱 거고 알겠죠? 5억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 2억을 책임져야 돼. 그럼 내가 결국 이 집 얼마에 산 거예요? 7억에 산 거나 마찬가지죠. 알겠죠? 5억에 경락받고 다시 2억 책임지니까. 그런데 3억에 경매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5억짜리 3억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3억에 경매를 받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얼마를 책임지면 되죠? 2억. 그러면 두 개 합하면 얼마가 되죠? 5억. 그러니까 내가 5억짜리를 샀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이러면 경매가요 되면 어떻게 되냐? 보통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30%씩 차감되는 경우도 있어. 알죠? 유찰되면은. 그런데 보통 1회 경매가 유찰되면 20%씩 차감이 돼. 그러니까 지금 얼마짜리죠? 지금 얘기해요? 5억이죠? 그 다음에 경매가 유찰되면은 그 다음에 2회 기일에는 얼마로 되죠? 4억으로 되죠. 20%가 5, 20, 1억이 날아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기다려야지. 얼마가 될 때까지? 3억이 될 때까지. 그러면 4억에 20%니까 얼마예요? 8천만 원이 날아가죠. 그 다음에. 알겠죠? 그럼 또 기다려야지. 그래도 3억 얼마가 돼? 2천이 되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럼 이제 또 6,400이 또 날아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3회, 4회까지 됐을 때 경매가 들어가야지. 이해되셨죠? 성질을 급하게 첫 기일에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인지 미친지를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가 어디가 있는지를 빨리 찾아야죠. 그거 이하의 권리는 모두가 다 소멸하고 그거보다 위에 있는 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봐봐. 이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소멸하지 않는데 전세권자가 뭘 한다? 배당 요구해. 전세권자가 뭘 한다? 배당을 요구해. 그러면 소멸한다. 아까 얘기했죠? 전세권자가 배당을. 원래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의 전세권은 인수가 돼.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전세권의 경우는 배당 요구란 말은 우리가 경매대금에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전세보증금을요. 그러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임차인은 누구한테? 경락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소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지문을 다 적어 놓은 것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갑의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병이 저당권, 정이 근저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 문제 오는 거 틀린 것은 그래서 뭐가 나온다? 만약 이렇게 나오죠. 1번 전세권자는 배당을 요구해도 소멸하지 않는다거나 무슨 알겠죠? 전세권자는 경락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전세권을 원래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경락인에게 인수된단 말은 경락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이걸 이제 경매에서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요 이 강의 듣는 것은 100만 원짜리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다. 왜요? 거기 학원을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듣고도 또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우리 뭐라 한다? 뇌세포가 지금요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갑이 있죠. 경락인데 잘 봐. 저당권 있고 가압류가 있고 전세권이 있네. 자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는 어디하고 어디죠? 저당권하고 가압류죠. 저당권하고 가압류 다시 시작. 말소기준 권리 시작.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 다시.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 그러니까 전세권하고 저당권하고 가압류가 있죠. 그럼 이건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소기준 권리가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뭘 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돈을 가지고 나눠 갖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1억 예를 들어서 1억 9천이다 이렇게 봐. 1억 9천이다. 1억 9천이다. 경매대금이 그럼 경매대금 1억 9천이면 어떻게 한다? 순서에 따라서 나눠 갖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항상 이 사람이 얼마 가져가고 1억. 이 사람 얼마 가져가고 5천. 이 사람 얼마 가져가고 1억. 그럼 1억을 가져가는데 1억이 있어 없어 지금? 없죠. 그러니까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항상 여기서 배당할 때 경매는 말고 경매로 돈을 나눌 때 배당할 때는 가압류를 항상 좀 조심해야 돼. 가압류를. 가압류가 어디가 있냐? 배당할 때 배당. 여기는 지금 뭐냐면 여기는 경매대금에서 이 케이스는 경매대금에서 배당 시 말이에요. 배당 시 이 말이죠. 배당할 때 경매대금에서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가압류를 조심해야 돼. 그럼 여기 봐봐요. 이 가압류는 채권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설명을 해. 자, 이런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어. 뭐요? 가처분.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미리 또는 예비적으로 이 말이에요. 예비적으로 이 말이에요. 뭐를 대비해서 해놓는다 이 말이죠. 이런 우리가 가압류는 뭐냐면 채권은 뭐죠? 돈을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요 채권 빼고 채권 이외의 권리 이 말이죠. 채권을 빼고 이 말이죠. 이건 채권이고 이건 채권을 빼고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가압류하고 가처분 다르죠. 이런 봐봐. 돈 있죠. 돈에 가는 거 채권은 돈이에요. 그럼 돈에 가는 거 뭐가 있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임금도 있고 노동력을 할 때 그다음에 매매대금이 있고 공사대금이 있고 손해배상이 있고 부당이득 반환청권이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죠. 물품 외상대금이 있고 대금 채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돈에 관한 모든 것은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 돈 빼고 나머지는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우리가 보면 날마다요. 대마초 흡연하고 나서 운전해가지고 사고 일으킨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운전을 못하게 했는데 계속 운전하죠.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그럼 운전을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돼? 가압류해야 돼? 가처분해야 돼? 내가 지금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못하는데 돈에 관한 것은 뭐? 가압류. 돈이 채권이라고. 돈 빼고 나머지는 뭐? 가처분이라고. 운전하는 것은 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뭐를 해야 돼요? 가처분해야지. 가처분. 운전금지 처분 가처분. 무슨 알겠죠? 돈에 관한 것은 뭐를 하고? 가압류. 돈 아니면 뭐를 하고? 가처분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돈은 채권이니까 아까 또 했죠.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하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압류란 말이 딱 나오면은 우리는 뭐를 조심해야 되냐? 가압류란 말이 딱 나오죠. 그럼 이것은 뭐다? 채권에 관한 것이구나. 이걸 딱 알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그것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순서가 지금 몇 번이에요? 2번인데 여기는 2번이고 여기 이 사람은요 여기서 2번이고요. 가압류는 여기 전세권은 몇 번이죠? 3번이잖아요. 그럼 이건 이 사람은 채권이고 여기 전세권은 물권이잖아요. 이런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한다. 그래서 전세권이 가압류보다 먼저 받는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한다? 가압류가 있으면요. 우리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 채권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안분 배당한다는 말은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는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채권자 평등의 말을 설명을 해. 자, 갑이라는 사람한테요. 을이 2월 1일 날 100만 원을 빌려줬고요. 그 다음에 병이요. 3월 1일 날 100만 원을 빌려줬어. 누가 더 순서가 더 빨라요? 을하고 병 중에서 누가 더 빨라? 갑한테 빌려준 것이. 을이 빨라요? 병이 빨라요? 을이 빨라요? 채권은 그렇게 보면 큰일 나. 채권은 절대로 그렇게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이 갑이에요. 지금 여기 갑. 경미 씨가 갑이에요. 갑인데 여기 을이요. 돈 많이 빌려줬어. 언제요? 10시에. 오전 10시에. 그러니까요. 자기는 2만 원 빌려야 되는데 1만 원이면 못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사람이 오니까요. 또 돈 만 원을 빌린 거예요. 늦게. 여린 10시에. 여린 12시에 돈을 빌렸어. 그래서 내일 갚는데. 그래서 하루에 잠자고 이제 오늘이 됐죠? 오늘이 됐는데 하필이면요. 이 병이 이 갑을요.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만났어. 돈 많은 갚으러 가죠? 그럼 갑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10시에 을한테 먼저 돈을 빌렸으니 을한테 먼저 갚고 그 다음에 너한테 갚을게. 그래요? 그러냐고 안 그러냐고. 안 그러죠? 바로 멱살 잡고 돈 내. 그러면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돈 줘야 돼. 이거 바로 채권이라고 그래. 채권이라는 것은 뭐냐? 잘 봐.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중요해.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병하고 문제예요. 갑을 병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채권은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병하고 문제지. 우리가 글을 써놓고 보니까 갑을 병처럼 보이잖아요.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아까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법을 공부할 때는 채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예요. 1대1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시에 빌려줬든 말든 이 병하고는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병은 갑하고 문제지. 갑을 병 그러면 당연히 을이 1번이고 병이 2번이죠. 갑을 병의 문제가 아니라고 채권은. 채권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의 문제예요.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병하고 문제이지 갑을 병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돈을 빌려줬다 해서 자기가 1번이다 그러면 큰일 나. 그래서 여러분요 뭐를 한다? 여러분요 우리가 채권을 추심을 할 때 늦게 빌려줬다 해서 늦게 받고 먼저 빌려줬다 해서 먼저 받는 것이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성질이 더러워야 돼. 성질이 더러우면 먼저 가서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돈 빌려주고 항상 돈 떼인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남자를 보면 어떻게 돼요? 줏대가 있어 없어? 없죠. 알겠죠? 이랬다 저랬다 말도 못하고. 알겠죠? 친구한테 가서 와이프가 가서 얘기하죠. 빨리 가서 받아와. 그러면 갔는데 도리어 술 사주고 오잖아요. 알겠죠? 돈 받으러 왔다가. 왜? 이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먼저 돈을 빌려줬다해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먼저 가서 당당하게 추심을 해야 돼. 먼저.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압류는 뭘 우리가 가압류한다고 그랬지 아까? 가압류는 뭘 가압류한다? 채권을 가압류한다. 뭘 가압류해? 채권. 그래서 채권을 가압류하니까 이게 이제 1억 9천에 경락을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 받아간다? 1억을 받아가고 얼마가 남았다? 9천이 남았죠. 이 9천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채권은 두 사람 다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다 그랬죠. 순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5천이고 이 사람은 2억이잖아요. 2대1이에요. 2대1로 돈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대1이니까 9천이 남았으니까 이 사람 얼마 받아가지고 6천. 이 사람 얼마? 3천. 그래서 2대1로 나눠 갖는 거예요. 비록 의 병이요 1번이라고 해서 3천만 원을 먼저 5천을 다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1번이어도 얼마만 가져가? 3천. 그 다음에 병은 얼마를 가져가? 6천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압류가 있을 때 배당할 때 조심한다. 다시 뭐 한다? 가압류할 때 조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왔죠? 전세권이 물권이라고 해서 가압류는 채권이라고 해서 전세권자가 가압류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받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자와 어떻게 채권에게 뭘 해서 비례해서 배당받는다 이 말이에요. 비례해서. 알죠? 채권에게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적은 사람은 적게.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받아만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요 우선 변제
우선 변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매가 되죠. 그러면 경매 대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경매 대금을 어떻게 배당하는가 이 말이죠. 경매 대금이 나오면 5억이 나왔어. 그 5억 원은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순서를 여기다 딱 정의로 온 거예요. 순서를.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돈 배당하는 게 아니에요. 경매가 됐다 해서. 첫 번째요. 경매를 하게 되면 저당권 실행비용,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비용이나 이런 것들 들어간 거 있죠. 그 돈을 먼저 빼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제3취득자, 이거 빨갛게 해놨죠?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제3취득자의 비용, 필요비, 유익비를 빼는 거예요. 제3취득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설명만 해. 뒤에 나오는데 제3취득자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다가 여기 을이요. 을이 2월 1일 날 저당을 잡았어. 저당. 이렇게 저당권이 있잖아요. 이 저당권이 있는 것을 알면서 여기 병이죠. 병이 3월 1일 날 여기에 전세를 들어가. 전세권 또는요 매수인 알죠? 또는요 토지 같은 경우는 지상권을 설정을 해. 이게 3월 1일 날 병이요.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것을 알면서 다른 거 안 돼. 전세권, 지상권, 매수인. 이 사람을 뭐란다? 저당보다 뒤에 있죠. 저당보다 뒤에 있으니까 후순이라고 하지 않아. 저당권 밑에 있으면 후순이죠. 근데 이 세 사람은 후순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 제3취득자라고 표현하는 거야. 특히 이거 용어야. 그럼 암기해야 되겠죠? 제3취득자는 뭐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인. 시작. 지상권, 전세권, 매수인. 다시 지상권, 전세권, 매수인. 다른 건 절대로 안 돼. 지상권, 전세권, 매수인. 지상권, 전세권, 매수인.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뭐라고 한다고? 제3취득자. 이렇게. 자, 그래서 먼저 이런 사람들 봐봐. 전세 들어온 사람이 집을 이제 수리를 했단 말이야. 집을요. 정말 한 3년 계약해가지고 3년 동안 잘 살아보려고 벽지도 바르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들을 먼저 빼준다 이 말이야. 전세권자의 비용을 먼저 빼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최우선하고 우선 변제 있고 당해세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당해세 같은 것은 지방세, 옥세가 있죠. 보통 그 재산에 넣은 재산세 같은 것을 당해세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요, 최우선 변제하고 우선 변제가 중요해. 우선보다 최우선은 더 먼저 이 말이잖아요. 그런 뜻이죠. 최우선 그러니까 우선보다 더 먼저.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택 임대차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하고 그다음에 임금 우선 특허. 우리가 만약에 회사 사장이 망하죠. 그러면 회사 사장의 재산을 경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경매에서 3개월의 임금하고요. 그다음에 재해보상금. 알겠죠? 이 재해보상금 이런 것을 먼저요. 여기서 공제를 먼저 해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직원들이 근로자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걸 제일 먼저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뽑아가는 거예요. 그걸 최우선이라고 그래. 은행이 누죠? 은행은 보통 저당권, 근저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자기가 순서가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걸 빼주고 최우선으로 이런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주택하고 상가는 여러분 강의를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또 주택은요. 여러분 한 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토요일 날요. 다시 한번 주택임대차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림 노트로. 그래서 주택하고 상가. 여러분 여기 보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 서울에서는 어쩌면 서울에서는요 1억 5천. 보증금이 1억 5천 이하일 때는요 최대 5천만 원까지 경매대금에서 제일 먼저 빼줘. 왜? 내가 월세 사는 사람이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5천 이하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집이 경매가 됐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냐? 월세를 얼마 내냐는 중요하지 않아. 월세, 주택에서는 보증금이 얼마냐만 따져. 이 사람은요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인데 보증금은 5천만 원인데요 월세는 300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을요 불쌍하다고 그래. 법에서는 월세 사는 사람은 다 불쌍한 거 봐. 그럼 보호를 해줘. 서울에서 내가 만약에 보증금 5천에요 월세를 300을 내고 있죠. 근데 그 집이 경매를 되죠. 그럼 나는 5천만 원이니까 1억 5천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최대 5천만 원. 그럼 나는 5천만 원 그 집이 경매돼도 5천만 원 다 받고 나오는 거예요. 월세를 300만 원 일지연정. 그런데요 나는요 어떻게든지 간에 막 추위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요 서울에서요 1억 8천만 원에 내가 보증금을 해가지고요 월세는요 20만 원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더 불쌍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월세 300 낸 사람이 불쌍해요? 20만 원 낸 사람이 불쌍해요? 20만 원 낸 사람이 더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1억 5천을 넘었잖아요. 넘었으니까 경매가 되면은
일단 이 사람은 보호 안 해줘요. 왜? 부자라고 봐버려. 먹고 살만하다. 알겠죠? 그래서 보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떡한다? 여기 와가지고 우선 변제 여기 와가지고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기 우리 월세 사는 사람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주민자치센터 가가지고 이 확정일자 날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2월 1일이고 이 사람이 2월 2일이고 이 사람이 2월 3일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월세 사는 사람은요 돈 못 받을 수 있어요. 맨 꼴찌니까. 단지 3천만 원 더 보증금을 걸었다가요 낭패를 볼 수 있다고요. 내 말씀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이것은 이런 제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중개업을 할 때 보증금을 얼마나 내게 할 것인지 잘 봐야죠. 아무래도 불안해. 집주인이 경미가 될 것 같아. 그럼 보증금을 많이 넣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좀 부담되더라도 월세를 좀 더 내려가는 게 낫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집으로 유도하든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이 집에 꼭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들어오는데 그러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좀 더 올립시다. 이게 낫겠죠. 혹시나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물론 내가 순서가 1번이다. 그럼 그럴 필요 없지. 순서가 1번이면 다 되니까. 순서가 나중에 후순위일 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개업자가 판단을 해서 어떻게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지금? 자 그것을 이제 얘기해. 그러면 순서를 할 때 이건 순서는 시험에 안 나와. 순서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뭐는 시험에 나오느냐? 먼저 뭐를 한다? 최우선 변제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뭘 뺀다? 우선 변제를 뺀다. 이것만 알고 두 번째 여기 제3취득자 제3취득자도 여기 경매대금에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제3취득자도 다시 누구도? 제3취득자도 경매대금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 제3취득자 나왔죠. 이것은 여러분요 시험에 너무 잘 나와. 제3취득자는 아까 우리 뭐죠? 물상대위처럼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저당권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저당권은 경매만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런데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뭐 아파트들 있죠? 그 아파트를 보면요 여러분 그 저당 잡지 않거나 전세가 들어있지 않는 집은 대한민국에서요 딱 2집 있어. 알죠? 청와대도 옛날에 정주영이가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청와대 공사했는데 돈 안 냈다고 해가지고 알죠? 정주영 씨가 폭로하고 그랬단 말이죠. 국가 건물도 최고 건물도 돈 안 내가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집은 전부가 다 뭐가요? 그것은 다 저당이 잡혀서 저당 안 잡히면 누 집이요? 2집이요. 자연인의 집. 알겠죠? 그래서 윤택이가 간 집하고요. 누구죠? 또 하나 누구 있죠? 뭐 이승훈인가? 뭐 누군가? 이승윤인가? 걔가 가는 집 2집만 저당이 없고 나머지는 다 저당이 있어. 알겠죠? 어차피 그 집은요 빚이 없으니까 저당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99%가 저당이 잡혀있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러면 저당권만 있으면 의미가 없죠. 저당권보다 더 선순위 아까 얘기했죠. 저당권이 있기 전에 전세권이 있을 수 있고 임차인이 있을 수 있고 저당권 뒤에 지상권이 있을 수 있고 전세권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관계.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항상 기본이죠. 이 저당권에서 경매가 됐다. 그러면 밑에는 다 없어지고 위에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이 저당권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 저당권을 중심으로 한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뭐다? 저당권 있죠? 또는 근저당권 있어. 똑같아.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2월 1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 10월 1일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있죠? 그러면 밑에 있으면 후순위인데 우린 그걸 후순위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누구하고는? 전세권자하고 누구하고?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하고 매수한 사람. 지상권자, 전세권자, 매수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매수. 왜? 지상권은 땅에만 땅지니까 땅에만 잡으니까 여기가 있어. 건물에는 전세하고 매매이고 매수인이고 땅에는 뭐가 있고 땅 지자 써가지고 지상권이 있으니까 밑에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먼저고 지상권, 전세권, 매수인이 있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다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인. 여러분 먹고 살만하면 암기해. 이것은 뭐냐면 이해가 아니에요. 암기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제3취득자로 하자. 법에 딱 나와 있어. 그래 이것은 나한테 왜 저 사람이 제4도 아니고 왜 제3이에요? 그건 나한테 묻지 마. 김정은이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알겠죠? 법에 이거 나왔어요. 이것은 용어예요. 알겠죠?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용어는 그 자체가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있고 난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인. 알겠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제3취득자. 여기요.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후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취득이나 매수하나. 똑같죠? 취득이나 매수는 똑같은 사람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제3취득자다. 그럼 여러분 제3취득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봐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여기 이것은 여러분요 무조건 남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나 남기가 돼. 지금은 안 되지만 자, 제3취득자들은요 이 건물이 경매가 되기 전이 있고 경매가 되고 난 후가 있어. 방금 우리 했으니까 암기에 우리 경매가 되면 제3취득자는 뭘 받을 수 있다?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방금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질문하면요 눈을 너무 크게 떼지 마. 알겠죠? 여기 보면 어디가 있어? 제3취득자? 위에 있어. 여기 오케이. 여기 보면 여러분 봐봐요. 제3취득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제3취득자는 경매 등에서 비용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누구보다? 최우선보다 더 먼저 비용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지금 보면 경매가 됐죠? 경매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은 필요비, 유익비. 자,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물건의 최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필요비라고 해. 유익비는 뭐죠? 이 물건을 개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해. 필요비, 유익비. 그러니까 이러면 지붕 있죠, 지붕. 지붕을 초과지붕을 기와지붕으로 바꾸죠. 그러면 초과지붕이 기와지붕으로 바뀌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졌죠? 그것을 개량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말한다. 지붕 필요라고 그래, 지붕 개량이라고 그래. 지붕 개량이라고 하죠. 지붕 개량. 알겠죠? 우리가 이러면 뭐지? 여기 예를 들어서 호평동을 정비 사업을 한다. 그러면 뭐죠? 좋게 하기 위해서 나쁘게 하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노후주택을 불량주택 같은 것을 신식주택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환경이나 이런 것을 뭐 하기 위해서 개량,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걸 뭐 한다?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개량은 좋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반드시 이 건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 예를 들어 뭐 청소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칠판을 깨끗이 닦는다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그것을 필요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분들 예를 들면요, 여러분 학원 올 때 최소한요 매너굴로 들이대면 안 되죠. 그래도 기초화장 스킨은 바르고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되죠. 그걸 필요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결혼식 간다. 이거 스킨 가지고는 돼, 안 돼요? 안 돼. 이건 스킨 로션 가지고는 안 돼요.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뭔가를 좀 변장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변장수를 하면 어때요? 남편이 옆에 있는데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봐. 알겠죠? 뭐가 됐다? 개량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때 들어가는 비용을 무슨 비용이 들어간다? 유익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보면 신부들 보면 야 너 몰라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와가지고 뭐라 한다? 쟤 어떻게 어디서 화장했니? 저 화장 저기 어디서 했니? 가서 계속 물어보죠. 왜? 나도 어디서 가서 해야 된다. 쟤가 나보다 못생겼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예쁘게 보이죠? 나도 그 집 가면 다 똑같을 줄 알고. 알겠죠? 빛날 줄 알고. 그것을 뭐라 한다? 개량이다.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매가 되죠. 그럼 원래 이러면 채무자죠. 채무자. 내가 우리 집에다가 내가요 돈을 빌리면서 우리 집에다가 저당을 잡았어. 그런데 경매가 되죠. 그럼 내가 채무자가 내가 내 집을 경락받을 수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강제 집행을 형용화시킬 수 있거든요. 일부러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막 돈을 너무 많이 빌렸어. 그런데 여기 다른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돈 빌린 것에 어떤 잠탈할 목적으로 채무를요.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가 이제 친구한테 먼저 1번을 해놓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다 해놓고 경매에서 다 없애버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채무자는 경매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경매인이 될 수 있죠? 제3취득자는 경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요. 그럼 경매가 되기 전이면 어떻게 돼요? 잘 봐봐. 경매가 되기 전이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걸 여기 한번 보자고요. 내가 여러분요 말소 기준 권리 혹시 기억나요? 말소 기준 권리 기억나? 자, 시작. 말소 기준 권리 시작. 살아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담보가 말소 기준 권리죠. 만약에 이 토지가 경매가 된다고 해봐. 그러면 이 저당권이 1번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이것을 뭐라 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돼. 말소 기준 권리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 되니까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 어디서부터 없어져? 저당권 이하 다 없어져 버린다고요. 이거 전부가 다 소멸한다고. 소멸주의죠? 소멸돼 버려. 그럼요 여기 있는 지상권자나 매수인이나 전세권자가 다 소멸해 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땅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경매를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매수인이 이 갑한테 돈 좀 갚아라 빨리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갑이 돈이 있으면 갚겠죠. 돈을 못 갚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A가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돈을 못 갚아. 그럼 이 사람이 10월 1일이 지났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A는요 돈을 찾아와야 되니까 이 토지를 경매해가지고 돈을 찾아오겠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변제기 후 언제요? 10월 4일 날 이 말이죠. 알겠죠? 10월 4일 10월 4일이 내 생일이에요. 알겠죠? 10월 4일 날 이렇게 그래서 자요 누구의 의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자요 뭐냐면 10월 4일 됐는데 10월 1일인데 돈을 갚으면 10월 4일 날 경매할 거 아니에요. 경매하면 나는 그냥 없어진다니까. 알겠죠? 그럼 나는 없어지니까 갑한테 가서 야 돈 좀 갚어 했더니 갑이 뭐라 하냐? 우리 집에 가오는 1년에 한 번은 경매를 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돈 갚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나 경매 당하고 싶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나한테 얼마나 못 되겠어. 그러니까 니네도 한번 죽어봐. 뭐 이런 뜻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 갚지 마라 해도 나 경매 당하고 싶다고 해도 신경 쓰지 마. 왜? A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지금 죽을 맛이에요? 내가 지금 죽을잖아. 내가 지금. 알겠죠? 경매가 되면은 나는 없어지니까 내가 큰 손해를 입잖아요. 갑이 중요한 게 아니죠. 갑의 의사가 어떤지 신경 쓰지 말고 피담보 채권이 1억이에요. 그러면 1억을 변제하고 1억을 아까 말했어. 저당권에서 변제하면은 말소등기 해야 돼. 말소등기 하지 않아도 말소등기 하지 않아도 당연히 뭐가 없어진다.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변제를 하면은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당연히 저당권 없어져. 채권은 주된 권리, 저당권은 종된 권리.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말소 결서 변제해서 저당권을 뭐라고 소멸하고 저당권을 소멸시키고 그다음에 저당권 말소를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등기 나중에 등기 말소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빚을 갚았어요? 남의 빚을 갚았어요? 남의 빚을 갚은 거잖아요. 누구 거? 갑의 거. 그러니까 갑한테 가서 그 돈 받아와야 돼? 안 받아와야 돼? 받아와야 돼요. 그것을 구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요 나하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친구하고 둘이 다른 친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친한 친구를 계속 욕하는 거예요. 걔가 돈 안 갚았다. 계속 욕을 하니까 안 됐으니까 내가요 야 그럼 내가 대신 갚아줄게 하고 거기서 2천을 갚아줬어. 알죠? 갚아주고 와서 자기 친구한테 가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내가 너 돈 대신 갚았으니까 그 돈 나한테 갚어. 그 돈 나한테 갚어. 그 말을 뭐라고 한다? 구상권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왜? 남의 돈을 갚았으니까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구상권. 이렇게 다시 언제요? 변제기 후 채무자의 의사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안 따지지만 반하더라도 채권을 뭐하고 변제해. 그러면 저당권이 뭐를 해? 소멸해. 그럼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는 뭐를 해? 말소해. 그리고 다시 채무자한테 가서 그 돈 받아와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와. 그것을 뭐라고 한다? 구상권이다 이렇게. 만약 경매가 됐어. 그럼 내가 경매를 받을 경락이 될 수 있고 만약에 경매가 됐으면 경매되면서 필요비와 유익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제3취득자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선 이제 아시겠죠? 제3취득자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뭐야? 자요, 여기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 담보물권 돼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요, 우리가 저당권은 이제요, 어려운 것은 다 끝났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뭐냐? 단순 암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용도를 알아야 돼. 뭘 알았죠? 우리 제3취득자 알았고요, 경매에서 말소, 기준권리 알았고요, 주된권리, 종된권리다.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채권이 양도되면 모두 같이 양도된다. 저당권도 같이 양도된다. 우리는요, 채권의 일부를 변제했다 하더라도, 일부를 조금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을 불가분성이다. 이런 용어들을 지금 설명했죠. 자,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채권이 있다고 그러죠. 채권이 먼저 있어야 되죠. 채권이. 그 채권이라는 게 뭐냐? 장래 확정된 채권 저당권이죠. 불확정 채권을 근저당권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조건부, 기한부. 이러면 우리가 봐봐요. 조건부, 기한부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우리 보면 선생님들 중에서 가끔 과외도 하는 선생님, 요즘은요, 여러분 공중사 어려워가지고 저도 뭐 그런 것을 많이 봤지만 가진 않아요. 그 여러분요, 1대1로 앉혀놓고 그 강의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다른 데서요. 자기 꼭 공직이나 자격증 따고 싶으니까 과외 좀 와서 해달라고. 알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면은 뭐 같진 않죠. 왜냐면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그거 무슨 짓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 만약에 내가 한 달에 200씩 주겠다. 대신 합격하면은 내가 3,000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뭐냐? 합격하면 주겠다. 그걸 조건문 거예요. 알겠죠? 합격한다면 정지 조건이죠? 내가 3,000을 더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조건부, 기한부, 채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결론적으로 채권이 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요. 여기에 7 보면 360조 이제 이거는 중요해요. 360조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요. 이거 뭐냐면 원금, 이자, 위약금.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연 이자는 뭐냐? 봐. 우리가 돈을요 2월 1일 날 돈을 갚기로 했는데 돈을 10월 1일 날 갚아. 그러면요 8개월을 늦게 갚았잖아요. 그럼 원금에 대해서 원금만 갚아야 돼요. 원금에 대한 이자도 갚아야 돼요. 이자. 그것을 지연 이자. 다른 말로 이것을 지연 배상. 다른 말로 이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 한다? 손해배상 이렇게요.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지연 이자, 지연 배상,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지연 이자는 몇 년분이다? 1년분만 이렇게 좀 이따 설명하고 우리 아까 말했죠. 경매대금이 나오죠. 경매대금 중에서 제일 먼저 공제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저당권 실행비용. 저당권은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 평가 비용 같은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 실행비용 이런 것이 나오죠. 이것은 등기 없이도 담보가 돼. 등기를 안 해도 당연히 보장을 해줘. 그런데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를 해야지 경매대금에서 돈 받을 수 있어. 이것은 등기를 안 해도 받을 수 있어. 이것은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원금, 이자, 위약금. 봐봐 여기요. 여기 봐봐. 여기 이자란 말하고 여기 지연 이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지연 이자는 손해배상이라고 그랬죠. 자 봐봐. 자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갑이요 을이 갑한테요 1억 원을 빌려주면서 90년 1월 1일부터 알겠죠? 93년 1월 1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그랬어. 그리고 매달 이자는요 100만 원씩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100만 원 매달 이자 100만 원이죠. 이것을 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자. 그러니까 이 이자는 3년을 계약을 했죠. 그럼 몇 개월이죠? 36개월이죠. 그러면 36개월 동안은 제한 없이란 말은 영원히 이 말이 아니고 3년을 계약했으면 36개월, 4년을 계약했으면 48개월. 이해됐죠? 그때까지 돈을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 이자를 다. 36개월 100만 원이니까 3,600만 원의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다. 그걸 제한 없이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지연 이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연됐다고 하는 것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93년 1월 1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94, 95년, 95년 1월 1일에 돈을 갚았어. 그럼 몇 년이죠? 2년. 2년이면 2년에 있어서 이자는 1년치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2년을 연체했는데 1년치 이자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200만 원만. 원래는 얼마 받아야 되는데 2,400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돈 갚을 날짜가 지났는데 갚지 않는 것 이것을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란 말이죠. 채무불이행 이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지연이자다 이렇게 얘기해. 지연이자 이렇게. 채무불이행 이렇게. 이것을 지연이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연이자는 원래 몇 년분만? 1년분만. 근데 이자는 그냥 이자 원칙적으로 원금에 대한 이자는 언제? 전부 다. 지연이자는 얼마만? 1년분만 원칙적으로 보장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왜 그러면 1년분이냐? 아니 많이 봐봐요. 이 건물이 이렇게 있죠? 건물에 A가 있고 여기 B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B는 할 필요 없죠. B는 놔두고 여기서 보면요 A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90년 1월 1일부터 93년이고 여기서 만약에 94년이다 그러면 아니지 96년이다 그러면 3년치가 지금 연장됐잖아요. 지연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보증금 1억이고 월세 100만 원이다 그러면 지연이자는 1년치 1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매대금이 10억이어서 아직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럼 어떡할 거야? 알겠죠? 돈이 많이 남으면 당연히 2년분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경매가 되면 저당권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집에 누구 집이 경매가 됐다 해봐. 그러면 이 사람 한 사람 땅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 줄줄이 사탕이라는 말 들어봤죠? 여기 보면 뭐 수도 없는 사람들이요, 이게 몰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매가 될 정도면 압류, 감류, 가처,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전세권, 갑자기 방이 4칸이면 갑자기 월세 사는 임차인이 4명으로 늘어나고 방 한 칸당 하나씩. 왜요? 이 사람도 돈을 얼마를 받아가야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장 전입을 시켜가지고 임차인도 4명 있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경매대금이 있어요. 이 경매대금을 A가 다 받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구보다 받아가야 돼요? 이 후순위들도 몇 분 돈을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받아가기 위해서 1년치만 받아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 경매를 언제 청구해라? 돈 안 갚으면 바로 경매 청구하라 이 말이지. 너 뜸들이면 너만 손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후순위가 돈을 다 받아가고 남는 돈이 있어. 남는 돈이. 그러면 이 사람은 돈 다 받아가죠. 3년치 다 받아갈 수 있죠. 근데 일단은 1년치만 받아가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집이 경매가 됐다 그러면 남는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부분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예전에 국정감사에서 나왔단 말이죠. 각 은행들 한테 은행장들한테 물어봤단 말이죠. 도대체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하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했을 때 몇 년, 몇 개월 연체하면 경매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은 3개월인가 2개월, 어떤 은행은 3개월, 4개월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이자를 안 내잖아요. 그러면 2개월이나 3개월이 되면 바로 경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경매가 들어가면 3개월 벌써 흘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매 실행해가지고 경매가 직접 진행되는 것은 한 5개월 정도, 4개월, 5개월 정도 지나야지 경매가 된단 말이죠.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1회나 2회 때 바로 경매가 되지만 땅 같은 경우는 뭐 4회까지 다 채워요. 알겠죠? 4번 정도 유찰이 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경매 기회를 다시 잡는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뭐 금방 몇 년이 돼요? 1년 돼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1년치의 이자만 받도록 돼 있잖아 원래는. 그러니까 1년치 이상은 못 받아. 왜? 후수인들이 많아가지고 나머지가 돈 다 받아가기 때문에 내가 1년치 이상을 받아갈 가능성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매를 빨리빨리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경매가 빨리빨리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1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벌써 3개월 지났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것은 2개월인가 그렇고, 나머지는요, 3개월, 4개월 안에 다 경매를 진행해. 그래야만이 바로 1년 안에 돈을 다 회수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1년치 넘는 것은 못 받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우리 말한다. 지연배상은 몇 년치다? 1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여기는 봐봐. 이 1년이란 말은 후순위와의 관계에서 1년이고, 채무자하고 저당권 설정자, 이 채무자하고 저당권 설정자, 이건 누구냐? 설정자는 물상보증인이에요. 물상보증인. 채무자하고 물상보증인한테는 전부 책임이야. 아까 말했죠? 경매대금에서 남는 돈이 있으면 이 사람 돈 다 받아간다고 했어? 일부만 받아간다고 했어? 다 받아간다고 그랬죠? 남는 돈이 있으면. 그래서 남는 돈이 있으면 다 받아간다 이 말은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는 전액을 챙겨, 전부 책임이고, 우리가 1년이란 말은 누구하고 관계해서 1년이다? 후순위하고 관계해서 1년. 누구하고 관계해서? 후순위하고 관계해서 1년이다. 후순위하고 관계해서 1년이고, 알겠죠? 채무자하고 저당권 설정자 누구다? 물상 보증인은 전부를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잘 이해하고 여기 다 이해했어야 돼.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보존 비용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유를 하지 않느냐? 점유한다는 말은 내가 보관한다는 말인데,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보존 비용이 없고요. 저당 무례하자로 손해배상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내가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물건이 하자로 인해서 내 다른 물건에도 피해를 입히는 것을 저당 무례하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당권은 방금 뭐라고 그랬죠?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저당 무례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이것은 어디에 있다? 질권. 여러분 질권이 뭐라고 그랬죠? 전당포. 전당포란 말이죠. 자, 전당포 좀 생각해봐. 그럼 전당포는 어떻게 하죠? 전당포는 시계, 반지, 목걸이 맡기고 돈 빌려주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내가 질권자가 뭘 해야 돼? 보존, 점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질권에서 저당권에 제공된 건물을 저당물이라고 그래. 질권을 설정할 때 제공된 시계나 반지나 이것을 질물이라고 그래. 질물. 그러면요, 질물 보존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금반지인 줄 알았더니 보관했단 말이죠. 근데 금 도금이 벗겨지면서, 도금이에요.
옆에 있는 물건까지 녹이 들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뭐란다?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 것도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질권에는 질물 보존 비용과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저당권에는 그런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왜? 저당권은 뭘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저당권을 어디에다 저당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죠. 자, 저당권은 등기나 등록이 가능해야 돼. 아무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는 뭐를 하죠? 자동차는 등록을 하죠. 등록. 그래서 자동차는 저당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내 차는 저당 잡혔는가? 그건 뭘 가지고 알아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등록 사업소 있죠? 자동차 등록 사업소 가가지고 내 차에 대한 권리 관계를 좀 알고 싶다. 권리 관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떼달라고 해야 돼. 내 거. 이런 보면 차량 등록증 말고, 차량 등록증 아무것도 없죠? 차량 등록증 말고 내 차의 권리 관계를 알고 싶으니 갑구하고 을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내가 소유자는 갑구에 소유권 이외에 걸리는 을구에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등록사업소 가서 그걸 떼보면 차량이 가는 걸 떼보면 을구에 뭐가 되냐? 이런 혹시 돈을 자동차 살 때 캐피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사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거기에 현대캐피탈에 뭐가 돼 있다?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자동차도 저당을 잡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등기나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고 부동산인데 원칙 토지, 건물, 임목 이 세 가지는 등기하니까 저당을 잡을 수 있어. 명인 방법이나 농작물 한다. 이런 농작물 있죠? 밭에 있는 사과, 배추 이런 것들은 뭐죠? 뭘 할 수 없어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저당 못 잡아. 그다음에 명인이란 게 뭐 명인 명백하게 인식한다 이 말이죠.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보면 산에요. 산에 이렇게 잡목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나무는 유난히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것은 어때요? 배에다가 목재로 써야 되잖아요. 대들보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에 가면 이 나무 두 개에다 뭐랬다? 새끼줄로 묶어놓고 여기다 나무 명찰을 달아놨어. 나무 명찰을. 그걸 목찰이라고 그래. 목찰. 우리 이름을 다는 건 명찰이라고 하죠. 이건 나무에 다는 건 목찰이라고 한단 말이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주인은 갑인데 이 나무는 을이 갑한테 매수해서 벌목 허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벌목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배로 올 수 있다. 뭐 손대지 마라. 알겠죠? 그걸 써놓는단 말이죠. 그럼 딱 보면 우리가요 등산할 때 나무를 딱 보면 나무에 새끼줄이 감겨져 있거나 페인트칠로 X 표시 이렇게 댕겨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누구나 봐도 이 나무 곧 벨 건가 봐. 나무가 큰데 너무 아깝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바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거. 그걸 명인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가수원을 가잖아요. 가수원 가면 가수원 나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들이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요 배가 이렇게 열려있죠. 배가 열렸으면 이 롯데 칠성 음료는 배가 중요해요? 가수원하고 가수원 나무가 중요해요? 배만 중요하죠. 배만. 음료 만드는 회사는. 그러니까요 이 지금 배가요 나무에 지금 달려있어. 새끼 배가. 이걸 지금 아직 배 땄어 안 땄어 아직? 아직 안 땄죠? 아직 분리해서 따는 것을 분리라고 하죠? 땄어 안 땄어? 안 땄죠. 그래서 미분리라고 그래. 미분리 과실. 과실을 말한다 배다 이 말이죠. 분리하지 따지 않는 상태에서 배만 내가 사는 거야. 배만. 이 가수원 땅하고 나무는 갑의 것이고 이 배만 내가 을이 사고 싶다. 롯데 칠성 음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과수원이죠? 그럼 가수원 입구에다가 입간판을 줘. 입간판을. 가수원 입구에다가 입간판을 크게 세워. 그래서 뭐라 한다? 여기는 이 소유 토지는 갑소유의 토지인데 여기에 대한 과실. 배 있죠. 배. 사과배. 이것은 롯데 칠성 음료의 소유임을 알려드리오니 누구나 무단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래서 이 돈을 이 갑한테 다 줘. 이 배를 키워야지 그걸 따가지고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를 키우고 그걸 따가지고 롯데 칠성 음료까지 보내줄 때까지 그 모든 비용을 계산해가지고 롯데 칠성 음료에서 뭐를 한다? 그것을 사는 거야. 그걸 우리 말한다. 흔히 우리 밭에 있는 마늘 다 산다. 그걸 뭐란다? 밭대기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차떼기가 더 유명하지. 그럼 밭대기 몰라요? 알겠죠? 차떼기만 알고. 그래서 그만 이거 밭대기 한다 이렇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보면 여러분요 마늘이 이렇게 심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마늘이. 그러면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경매인들 있죠? 경민들이 여기다가 입간판 세운단 말이죠. 이 밭은 갑인데 여기에 있는 마늘은 을의 것이다. 그래서 가락동 농산물시장 경매 8호의 소유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그럼 딱 보면은 밭대기로 마늘 팔았네.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뭐란다?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뭐라 한다? 명인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 명인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명인방법은 새끼줄을 묶고 페인트 칠한 건데 거기다 어떻게 등기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명인방법과 농작물은 저당권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준부동산 봐봐. 우리가 부동산이고 여기도 부동산인데 준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동산은 아닌데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봐봐. 자동차 굴러가 안 굴러가? 굴러가죠. 굴러가지 않으면 그건 뭐라고 그래? 폐차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 굴러가죠? 움직이면은 움직일 동자를 써도 동산이라고 그래. 건물 움직여 안 움직여? 내가 움직이지 건물은 가만히 있어. 알겠죠? 그것을 정착됐다. 부동산이다 그래.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자동차는 움직이잖아요. 항공기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면 추락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선박 움직여 안 움직여? 배 움직여. 안 움직이면 그걸 타이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움직이는데 얘들이 웃긴 게 동산이잖아요. 이거 다 동산, 이게 다 있는 게 다 동산이잖아요. 근데 얘들은 동산인데 부동산 흉내를 내. 어떻게요? 여기는 자동차는 등록을 하고 항공기도 등록을 하고 선박은 20톤 이상은 등기를 하고 이것들이요 마치 자기도 무슨 짓을 한단 말이죠. 자기도 뭐가 되고 싶어서 부동산처럼 되고 싶어서. 아시겠죠?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을 한다. 그걸 뭐라 한다? 준부동산이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의제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부동산, 의제 부동산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이해됐나요? 우리가 그러면 항상 준한다. 소비대차다. 소비대차는 뭐죠? 차용증 쓰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을 소비대차라고 그래. 우리가 돈 빌려주면 차용증 쓰고 이자 한 달에 얼마씩 내라. 그것을 말한다. 소비대차. 그런데 여기서요. 준소비대차는 뭐죠? 준소비대차? 그럼 준소비대차는 소비대차다 아니다? 아닌데 뭐처럼 취급한다? 소비대차처럼. 그럼 공사대금은 돈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공사대금 1억인데 이 사람이 돈 안 주는 거예요. 돈 안 줘. 그러니까 뭐라 한다? 야, 너 그 1억, 공사대금 1억 너 나한테 빌려간 걸로 치고 어차피 내가 받아야 되니까 차용증 써달라. 그것을 공사대금에다 차용증을 써가지고 한 달에 너가 갚을 때까지 너 한 달에 이자 100만 원씩 내. 이렇게. 근데 실제로 병원을 빌려준 것은 아니야. 그래서 소비대차는 아닌데 마치 소비대차처럼 이자를 받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준한다. 이렇게 준소비대차다. 알겠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준부동산 여러분 여기서 어디서 또 나오냐? 여러분이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면은 그럼 부동산의 뭐 광의의 부동산, 뭐 협의의 부동산 할 때 준부동산이 거기에 또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건물 임목만 되고 여기 중에 명의인방법 농작물 안 된다가 중요하다고. 자, 두 번째요. 여러분 어업권, 광업권, 공유 지분에 대해서도 등기를 해. 여러분 어업권은 뭐죠? 어업권 그러니까 이경규의 도시어부 아니에요. 도시어부는 그건 낚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업권은 그것이 아니고 수산업법에 보면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어요? 바닷가에 있으면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출렁출렁하죠. 그럼 여기 바닷속에다가 여기다가 가두리 양식장 해가지고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들 못 도망가게 여기다 이렇게 뭘 묶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시켜 바닷속에다가. 알겠죠? 그럼 원래 바다는 국가 건데 국가에다가 공유 수면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기 땅 바닷속에다가 그물을 이렇게 강제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참치 같은 거 키워 안 키워? 이러면 지금 먹고 있는 광어 다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횟집에 가서 뭐 먹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나는 자연산이 뭐가 좋아? 아니 바닥에서 자라면 다 자연산 아닌가? 인공적으로 뭘 줬다고 해서 자연산이 아니다?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바닷물 속에 살고 있잖아. 물 마시고. 아니에요? 그럼 바닷가에 살고 있었는데 살다가 나왔는데 나오니까 너는 인공산 양식이다 이러면요 되게 기분 나쁘죠.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여기가 고기 키우죠. 이걸 어업권이라고 그래. 이거 이런 거 시설하는 거 이걸 어업권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광업권은요 여러분요 이제 광물 같은 거. 그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뭐냐면 내가 공장을 하는데 다른 돈 없고 공장에 있는 기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계 보면 각 시리얼 넘버가 있어 없어? 기계도 보면 각각의 넘버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적어가지고 그것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것을 공장재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광업재단 이라면 여기 보면 지상권, 전세권에도 저당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역권은 안 돼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등기된 임차권 안 돼요.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이건 채권이에요. 채권 안 되고요. 동산 안 되고. 아까 동산 안 된다. 부동산하고 등기 등록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거 다 필요가 없다. 이제 다 들었죠? 들었으면 여기서 이제 뭐를 보는 것이냐? 여기서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거를 알면 돼요. 자, 봐봐. 자, 뭘 보냐면 안 되는 건 암기해. 여기 별이 났죠? 여기 네 가지 이렇게. 명의방법 농작물, 지역권, 임차권 안 된다. 명의방법 농작물, 그냥 등기가 필요 없어. 등기가 되고 안 되고. 임차권, 지역권, 명의방법 농작물 안 된다. 시작. 저당권의 객체가 안 되는 거 모두 몇 가지? 기본적으로 네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네 가지. 뭐가 있어? 지역권, 임차권, 그 다음에 명의방법 농작물. 다시 지역권, 임차권, 명의방법 농작물. 지역권, 임차권, 명의방법 농작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저당권의 효력범위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저당권에서는 경매가 되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까지 경락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이런 우리가요, 건물이 있죠. 건물 있고 땅 속에 뭐가 있죠? 정화조, 뭐죠? 정화조 있죠. 정화조 탱크가 있잖아요. 땅 속에요. 우리 보면 여러분 아파트니까 잘 모르지. 상하수 시설이 돼 있으니까. 지금 개인 주택들 있잖아요. 개인 주택들은 거기에 하수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상수 시설만 돼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저번에 산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그 무슨 주택이라고 전원주택 같은 게 있죠. 거기는 자기 땅 속에 정화조가 다 이렇게 묻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저당권은 정화조 탱크는 저당을 못 잡죠. 알겠죠? 왜? 냄새 나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요, 그냥 농담이고, 이 갑의 건물에다가요 저당을 잡죠. 그럼 저당을 잡았죠. 이 저당권에서 경매를 본단 말이에요. 경락인. 그럼 이 경락인은 건물만 경락받아요, 이 탱크까지 경락받아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건물은 경락받는데 탱크는 안 돼. 그러면 화장실 어떻게 가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란다? 이 정화조 탱크를 뭐란다? 부합물이다. 이렇게 뭐라 한다? 부합물이다. 그러니까요, 건물이 경매되면 부합물도 같이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럼 우리는 저당권에서 경매가 될 때 어느 부분까지 경락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경락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해됐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하면은요.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저당권은 다른 아무 말이 없으면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이든 후든 따지잖아. 등기가 됐냐 없냐 안 따져. 이런 우리가 이제 경매를 되면, 이런 나중에 이제 경매보험을 꼭 가봐야 돼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보면 경매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뭐뭐뭐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딱 봤더니 A, B, C, D까지 있는데 A, B, C만 포함됐다고 했고 D는 포함이 안 됐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경매지 보니까 필요 없어. 그런 건 경매 목록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불문하고.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친다. 그래서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암기하죠. 종물이 뭐냐? 봐봐. 우리가 주물이 있고 주물이 있고요. 종물이 있죠. 자, 그러면 주물이 뭐고 종물이 뭔가를 지금부터 봐봐요. 여러분 그 주유소는 1번 반드시 주유기가 있어야 된다. OX. 주유소는 반드시 주유기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주유소. 주유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시골 같은 데 보면 주유소도 있잖아요. 기름 파는 데 있잖아요. 시골에도요. 그런 집은요 드럼통에다 팔거든요. 알겠죠? 주유기를 살려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데는 주유소가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가 주유소는 반드시 주유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 지금부터 봐요. 막 이러면요 큰 트레일러 트럭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트럭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쭉 이렇게 된 트럭 있죠. 뭐 여기다 막 싣고 다니는 거,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차 있죠. 이런 차들을 짜면 기름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세요? 기름이요 돈으로 말하면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80만 원어치 정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 기름통에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 기름통 보면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열쇠로 잠겨져 있어요. 못 열게.
기름도.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통 여기 이 차에서 자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걸 헤드 부분이라는데 이 헤드 부분이 보통 한 1억 5천, 2억 이렇게 해요. 앞에 차만. 알겠죠? 그리고 이 뒤에가 시설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요. 이런 웬만한 집보다 더 쿠션이 더 좋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자죠. 자는 목적죠. 여러 가지 있죠. 하나는 기름 도둑을 막는 방법도 있어요. 막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같이 그냥 같은 지역에 같이 차를 대고 같이 서로 감시하고 그러죠. 기름 도둑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요 80만 원치 기름을 넣는다 해봐. 할머니가요 어떻게 해가지고요 바가지로 퍼가지고 삼시해봐. 그러면요 3박 4일 걸겠죠. 그 말은 주유소 돈 번다 못 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돈 못 벌죠. 근데 주유기로 쓱 해버리면요 10분이면 들어가 버리죠. 돈을 번다 못 번다? 벌죠. 그것을 종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물이라는 것은 주물의 상용인 공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쓸데없는 소리고, 뭐냐면 종물이라는 것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주물의 경제적 가치가 더 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유소가 주물이에요. 주유기가 종물이에요. 주유소의 주물에 주유기가 있음으로써 주유소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많이 벌 수 있죠. 경제적 가치가 더 크죠. 그렇게 크게 해준 것을 종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물, 종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주유소의 주유기. 여러분 횟집에 딱 갔더니요. 횟집에 봐봐요. 횟집이요. 이 집하고요. 이 집하고 횟집이 있어요. 근데요. 여기는 앞에가요. 수족관 있어가지고 고기들이요. 날 잡아봐라고 팔딱팔딱 뛰고 다녀요. 그럼 고기들이 왜 그런 거예요? 빨리 나를 좀 잡아먹어달라 이 말이잖아요. 여기 놀고 있고요. 여기는요. 차를 딱 끌고 갔는데 이 집은 수족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끼리 지금요. 횟집에 왔어. 좌회전이에요? 우회전이에요? 좌회전이야? 우회전이야? 좌회전이죠. 왜 그래요? 얘들은 분명히 죽은 고기를 줬을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는요 화로를 줬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횟집에 수족관 건물이 없는 것보다 수족관 건물이 있는 것이 더 좋아요 나빠요? 더 이익이 더 많겠죠. 그래서 그걸 횟집의 수족관 건물을 뭐란다? 종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유류 저장 탱크가 뭐예요? 여기 주유소가 있죠. 주유소 밑에 이렇게 시멘트 블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철판 깔고 먼저 그 시멘트로 깔고 그 다음에 철판 대고 해가지고 기름 저장 탱크를 한단 말이죠. 그걸 유류 저장 탱크라고 그래요. 우리가 건물을 보면 단독주택 건물 밑에 정화조 탱크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이것을 부합됐다. 이것은요 봐봐 정화조 탱크 묻어놨다가요 한 5년 뒤에 꺼내가지고 다시 깨끗이 씻어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떼면 어때요? 빼내면은 다 망가지죠. 알겠죠? 그래 그것을 부합됐다고 그래. 그것을 부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다 됐죠 지금?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지금부터 설명 다시 해. 우리가 이제 이것은 암기를 해야 돼. 이것은 왜냐면 우리가 저당권의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거의 지문이든 나오든 한 문제로 나오든 무조건 나와.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죠? 다시. 자 어디에 미친다고 했죠? 어디에 미친다? 어디에 미친다? 뭐가 없으면 아무런 말이 없어야 돼. 언제나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말이 없으면 저당권을 설정하건 전후든 등기가 있냐 없냐 경매 목록이 있냐 없냐 평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필요 없어. 무조건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만다 미친다. 저당권 설정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무조건 미친다. 무조건 미친다. 그런데 미치지 않도록 뭐 할 수 있다?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왜 있다? 왜? 아무런 말이 없으면 미친다겠으니까. 말이 있으면 미치지 않을 수 있죠. 알았죠?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 그럼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걸 보는데요. 여기 우리가 독립성이 없다고 돼 있죠. 부합이다, 구성 부분이다, 물건의 일부다, 물건의 개체가 아니다. 그럼 독립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이 아니고 구성 부분이 반대죠. 반대. 자 그럼 이걸 이제 여기를 우리가 이해하면 돼. 이건 독립성이 없단 말은 건물 있죠. 건물에 뭐가 붙어 있다? 지금 벽지가 붙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건물에 벽지가 있죠. 건물에 벽지 발라져 있죠. 벽지를 뗄 수는 있어 없어? 뗄 수는 있으나 떼면 다 어떻게 돼? 다 찢어지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상품으로 매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을 말한다 분리. 벽에 만약에 페인트가 발라져 있어. 페인트는 분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벽에 있는 페인트 뗄 수 있어요? 못 떼. 알겠죠? 스푼으로 하면 되는데 해봐.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벽에 이미 붙어있는 것을 뗄 수가 없거나 만약 그것을 뗀다 할지라도 다시 동일한 상품으로 사용할 수 없어. 그것을 우리는 뭐가 됐다고 그래?
부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가 됐다? 부합됐다 이렇게 얘기해. 부합됐다. 알겠죠? 이런 봐봐. 여러분 얼굴에요. 여러분 얼굴에 사람은 물건이 아니니까. 근데 설명할 때 여러분 얼굴에 오늘요 화장을 하고 왔단 말이죠. 화장을 오면 그건 뗄 수 있어 없어? 그건 원칙적으로 없죠. 뗄 수는 있겠죠. 뭐 씻어대고 이렇게 하면. 근데 그것을 다시 그 다음날 다시 바를 수 있는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걸 화장은 얼굴에 부합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안경 끼고 계신 분들 있죠? 안경 벗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안경 벗으면 그 안경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안경 팔 수 있잖아요. 덧수 씻지 말고. 안경은 빼면은 나오니까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안경은 사람한테 부합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화장품은요? 화장품은 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뭐가 된다? 부합됐다. 그러니까 화장품은 신체에 뭐가 됐어? 일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신체 일부가 됐다. 신체 구성 부분이 됐다. 부합이 됐다. 신체하고 뗄 수가 있어 없어? 이제 이미 화장품 얼굴에 발라졌으니까 뗄 수 있어 없어? 없죠.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런데 안경은 잠잘 때요 안경 쓰고 자 안경 벗고 자. 안경 쓰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안경이 있어 없어? 없어. 부러져 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안경은 뭐다? 우리 신체하고 독립이 돼 있다. 알겠죠? 그러면 떼도 벗어도 문제가 돼 안 돼? 안 된다. 부합되지 않았다. 우리 신체 구성 부분이 아니고 물건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보는 것이냐? 여기요 부합이라는 것을 보란 말이야. 부합이라는 거. 부합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없고 구성 부분이고 물건 일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부합물이다. 그래서 봐봐. 경매 목록을 기준으로 경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얘기했죠. 부합물이나 종물이면 등기업을 볼문하고 경락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임목, 명방문, 농작물은 별개로 독립한 부동산. 봐. 이게 무슨 말이냐. 봐. 여기 우리는요 토지 위에 뭐가 있죠? 건물 있죠. 토지 위에 나무가 있죠. 나무에 집단에다 등기한 걸 임목이라고 그래. 우리가 보면 산에 있죠. 산에 가면 산을 다 깎아내렸어. 깎아내려가지고 이게요 나중에 여러분 조경수 같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경업자들이 보면 남의 산을 빌려가지고 그 산을 깎아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심어. 그리고 5년 뒤에 내가 다 크면 내가 뽑아가겠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쭉 다 벌목돼가지고 줄 맞춰가지고 나무 심어진 거 가끔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그런 것들은 다시요. 그 사람 혹시 남의 거 되면 안 되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놔요. 그럼 땅 주인은 갑이고 그 나무 3,000그루만 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걸 임목이라고 그래. 우리가 산에 있는 나무의 집단에 대해서 등기하는 거. 그걸 임목이라고 그래. 그러면 명인방 아까 얘기했죠? 명인방 뭐라고 그랬죠? 밭대기 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농작물. 이것은 다 어디 있어? 땅 위에 있는 거죠. 다 땅 위에 있잖아요. 토지하고 토지 위에 있는 건물, 토지 위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등기하는 거, 토지 위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새끼줄을 묶어놓은 거, 토지 위에 있는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면 다 땅 위에 있지만 이것은 땅하고는 토지하고는 각각 별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요 이런 봐봐. 박찬호가 미국에 가서 뭐를 샀다고 그래? 땅 샀다고 그래? 건물 샀다고 그래? 박찬호가 미국에다 땅 샀다고 그래? 건물 샀다고 그래? 집 샀다고 하죠? 왜 그러냐? 미국은 땅 건물을 사면 땅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땅 따로 건물 따로예요. 이게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땅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별개로 보는 것은 국가가 한두 국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건물을 샀다고 그러지 땅 샀단 말을 하지 않아요. 건물은 땅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땅을 사야지. 땅까지 나한테 팔아야지. 내가 사용할 거 아니야 땅을, 건물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건물을 사면 땅까지 같이 사는 게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땅 따로 건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예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부동산이라고 그래. 건물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토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럼 부동산이에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니까 토지의 저당을 잡으면 이 저당권은 건물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토지에 대해서 저당으로 경매가 되죠. 그러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토지만 경락을 받는 것이지 건물은 경락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토지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하고 별개로 취급을 받는 것, 그게 네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다?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 이렇게 네 가지. 다시 뭐라고? 토지, 건물, 명인, 방법, 농작물. 이것은 별개의 부동산, 별개. 따라서
토지가 경매됐다고 해서 건물까지 경락받을 수는 없다. 건물이 경매됐다고 해서 토지까지 경락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 뭐냐? 여러분요, 우리가 아파트 103호 전적으로 소유한 전유 부분은 주된 권리예요. 대지 사용권은 대지권은 종된 권리예요. 알겠죠? 대지 사용권, 그건 대지 사용권은 뭐냐? 자, 잠깐 설명을 해요. 여기요. 여러분 아파트가 있죠. 땅 위에 지금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가 내가 301호야. 301호면은 내가 이 301호를 사용하려면 땅을 이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이것을 우리가 실평수라고 하죠. 여러분 아파트 들어가면 103호, 301호 실평수 이것을 우리 가족만 사죠. 우리 가족만 살잖아요. 옆집 총각까지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알죠? 내가 전적으로 나만 소유한다. 소유한다. 전유부분이라고 그래. 우리 가족들만 내가 소유한다. 전유부분이라고 한단 말이죠. 301호를 살기 위해서는 땅을 이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301호를 위해서 땅을 이용하는 것을 뭐죠? 대지 사용권.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지 사용권, 대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301호 전유 부분을 위해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대지 사용권.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입구 딱 들어가서부터 나는 지금 대지 사용권 행사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까지 미친다? 대지 사용권까지 미친다. 이렇게. 자, 봐봐. 타인의 대지 위에 건물 있죠. 건물의 저당권이죠. 건물의 저당권, 대지 위에 건물의 저당권이죠. 그 저당권은 어디에만 미친다? 건물에만 미치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은 약간 달라. 이 말은 잠깐 설명을 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남의 땅에다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 응? 남의 땅 건물 어떻게 지어? 여러분, 남의 땅에 건물 지으면요, 땅 주인이 와가지고 나 묻어버려요. 알겠죠? 그렇잖아요. 남의 땅에다 어떻게 건물 지어요? 그러면 이 땅에다가 이렇게 의리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럼 못 짓죠.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의리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의 땅에다가 지상권하고 임차권 빌려, 땅을 월세를 빌려 임차권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돼요. 지상은 뭐죠? 지상은 남의 땅 위에다가 땅 짓죠. 윗상자. 남의 토지 위에다가 그걸 지상이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걸 지상권, 임차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남의 땅에다가 무조건 건물 지으면 큰일 나죠. 이렇게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요, 여기다가 뭐를 한다? 여기다가요, 이렇게 저당을 잡아. 저당권을 잡죠. 그럼 이 저당권은요, 건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은 뭐죠? 이건 소유권이죠. 그럼 소유권은 뭐다? 주된 권리. 알겠죠? 그럼 여러분 지상권하고 임차권은 뭐 때문에 하는 거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걸 종된 권리. 이렇게 얘기한다. 종된 권리. 그럼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에도 뭐 한다? 미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그림을 보고 이걸 읽어야 되잖아요. 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알겠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임차권을 설정한 후 그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얘기했죠? 여기요, 토지하고 농장, 토지하고요, 여기 농작물하고는 어떻게 한다고 하지 않까? 별개의 부동산이죠?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농작물은 경락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요, 토지에다가요, 어떤 놈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어.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요즘 뭐 식목일 때 나무 안 심지만, 우리 예전에요, 식목일 때 나무 심으러 잘 갔죠? 그럼 그 나무 심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항상 뭐라고 한다? 이건 너가 심은 거니까 너 거랑 마찬가지니까 와서 물도 주고 그러라고 하죠? 선생님들이요,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알겠죠? 여기 보면 갑의 토지 있죠? 갑의 토지에다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요, 배추를 심어요. 배추를 무단으로 남의 땅에다가 배추를 여기다가요, 밤나무를 심었어. 누가 병이.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남의 땅에다가요, 몰래 밤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요, 밤을 땄어요. 하필이면 그때요, 땅 주인이 안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밤 따지 마라. 내 땅이다. 그랬더니 병이 뭐라냐?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딴다. 둘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갑이 병을요 절도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판례가 그랬냐, 병한테 절도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왜요? 남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죠. 심음과 동시에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이 돼. 토지에 부합이 된단 말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목일 때 나무 심었던 거 다 땅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요 쓸데없는 짓 많이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요 남의 땅에다가 몰래 이 사람이 배추를 심었어. 몰래. 자기는 뭐죠? 그 무농약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니까 김치를 좀 담고 싶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유기농 어쩌고저쩌고 드는 것은 있어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몰래 배추를 심어서 배추를 수확을 했어. 그럼 그 배추는 누구 것이냐? 그것은 을의 것인 거예요. 알겠죠? 농작물의 소유자. 이건 이제 우리는 생산자주의로 가는데 그런 건 필요 없고, 아무튼 판례가 농작물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의 소유를 받다? 경작자. 그러면 어때요? 땅 주인은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 남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판례가 말하냐? 이 갑이 이 배추를 갈아엎었거든요. 갈아엎어버렸어요. 열 받아가지고. 판례가 말하냐? 남의 물건을 갈아엎었다는 것은 남의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손괴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괴죄. 그래서 이 사람은요 손괴죄로 처벌받았단 말이죠. 이해됐죠? 자, 다시.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으면 그건 누구 것이다? 경작자 소유다.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으면 누구 것이다? 토지 소유자. 누구 것이다? 토지 소유자 것이다. 누구 것? 토지 소유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근저권이었어요. 챕터가 달라진 거 어쩔 수 없어요. 자, 담보를 보충이라는 이런 것은 사실 시험에 잘 나온 것은 아닌데요. 이런 뭐냐면 잘 봐. 말을 영어를 잘해야 돼요. 뭐냐면 저당권 설정자죠. 설정자가요 책임 있는 사유예요. 설정자의 잘못으로 담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집에다가 저당을 잡고 은행한테 돈을 빌렸는데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집을요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럼 집을 불태우면 어떻게 돼요? 담보물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어떡한다?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담보로 가져와라 이 말이죠. 다른 담보로 가져와라 이 말이죠. 그걸 담보물 보충이라. 왜요? 나는 5억을 빌려줬는데 이게 지금 불이 나가지고 4억 원의 가치밖에 없어. 얼마가 부족하죠? 1억 원에 부족하죠? 1억 원에 해당하는 것을 가져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 보충했어. 보충했으면 이제 다 이제 5억이 됐죠? 5억이 됐죠? 그러면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 당장 돈을 갚으라고, 즉시 현재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보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 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면은 퍼펙트하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라든가 즉시 변제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담보물 보충을 말한다.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저거 하나만 여러분요 암기하면 되는 것이야. 별것도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저당권의 침해예요. 저당권 침해는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고 우리 시험에 2번 나왔는데 자 한번 보면 자요. 이 저당권은요 점유하지 않아. 아주 중요해. 별안하고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고요. 알겠죠? 점유 보호 청구권이 없어요. 알겠죠?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 저당권하고 뭐하고는요? 지역권. 여기 보면 지역권도 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점유를 봐봐. 이러면요, 자기네 아파트에다가요, 은행에다 담보를 잡고 저당을 잡고 돈 빌려고 저당 잡았죠. 그러면 은행의 직원이 우리 아파트 와서 잠을 자요, 안 자요? 안 자죠? 안타깝게도요, 은행 직원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자지 않아요. 내가 맘에 있는 아가씨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아가씨가 있는 지점에 가서 돈을 빌리고요, 그 아가씨가 우리 집을 좀 점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와서 좀 잠 좀 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온다 안 온다? 안 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청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점유하지 않으면 왜 반환청권이 없는가 설명을 해. 봐봐요. 내가 저당권자예요. 그럼 저당권자를 뭘 못한다? 점유를 못한다 그랬죠. 점유. 잡는 걸 점유잖아요. 점유를 못해 저당권은. 그런데 누군가가요, 이 저당권이 있는 이 물건을 누군가가 침탈했어. 누군가 침탈했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저당권자죠? 저당권자는 누군가 침탈했다고 해서 이것을 나한테 돌려달라, 반환해달라 청구해봐. 내가 만약에 저당권자가 야 그거 내가 저당 잡은 거니까 나한테 반환해. 반환하면 뭐죠? 내가 받아야 되죠. 받으면 나는 뭘 해야 돼? 점유를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점유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를 못한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는 것이에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손해배상이죠. 여러분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잡아. 손해배상은 이렇게. 만약에 이 건물이요. 이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각각 1층, 2층, 3층에 2억짜리 가치가 있다고 해봐. 그럼 이 건물이 2억짜리 가치가 6억짜리 건물의 갑의 건데요. 여기에 을이요. 을이 갑한테요. 1번으로 3억을 빌려준 경우가 있고요. 2억으로 5억을 빌려준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해보잔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봐봐. 3층이 불타버렸어. 남아있는 거 있죠? 이것을 교환가치라고 그래요. 교환가치요. 알겠죠? 교환가치. 남아있는 게 얼마죠? 4억이죠. 4억이죠? 자, 1번 봐봐. 1번. 3억을 빌렸죠. 3억을 빌렸는데 남아있는 게 얼마죠? 4억이죠. 그럼 여기서 얼마가 남죠? 플러스 1억이죠. 플러스 1억이란 말은 손해가 있어 없어? 손해가 없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건 얼마죠? 4억이죠. 빌려준 돈 얼마죠? 5억이죠. 5억이면 이건 마이너스 1억이죠. 마이너스 1억은 뭐가 있다? 손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저당을 잡았는데 누군가가 그 저당물에 대해서 침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침해로 인해서 남아있는 거 그걸 교환가치라고 그래요. 침해로 인해서 남아있는 가치가 채권보다 더 크면은 손해가 없고 적으면 손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다시 누군가가 저당물을 침해했다고 해서 저당권에 침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저당물에 대한 침해로 남아있는 것 잔존가치죠. 남아있는 잔존가치가 피담보채권, 돈 빌려준 걸 채권이라고 하죠. 피담보채권보다 더 크면은 손해가 없고 더 적으면은 손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저당물이 침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가 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여기 교환가치 남아있는 것이 피담보채권 빌려준 돈 미달시 교환가치는 3억이고 아니 뭐죠? 교환가치는 3억인데 빌려준 돈은 4억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적죠. 그때 손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이것을 민법 총칙에서 봤어요. 민법 총칙.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죠. 그러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즉시 변제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요 가장 중요한 저당권에 관한 것이에요. 그럼 이 저당권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10월 1일 날 시험, 10월 28일 날 시험을 칠 때 그때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100%를 다 강의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뭐 1월 달에 강의할 때는 이런 것 자체를 강의하지 않아요. 알겠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 전체를 공부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ASB나 복습을 할 때 아주 문제가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은 좀 많은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 쉬었다 이제 우리가 뭘 볼 것이냐? 우리가 근저당권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근저당권.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보시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근저당권 있죠? 자, 근저당권을요 보도록. 근저당권은 저당권 우리 지금 배웠던 거 있잖아요. 이런 배웠던 것에 비하면 그건 뭐 공부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양이 적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시험은 꼭 나온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근저당권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